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간도스 대 삿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삿포로가 득점력에서 우세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수비와는 별개로 삿포로의 공격력은 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백업으로 나오는 멤버들도 공격적인 재능은 상당히 충만한 편이죠. 특히 백업 센터백들은 공을 가지고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주전 300 멤버들보다도 나은 모습을 보인다는 평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300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삿포로의 한계로 인해 삿포로도 수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버를 우선 고려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쇼난 대 우라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라와는 미드필더진이 의외로 약점인 팀이고 쇼난도 공격진의 뎁스가 얇은 팀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상태죠. 그나마 두 팀이 수비적으로는 강점을 가지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감하게 무승부를 점치는 시도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저득점 양상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시미즈 대 가와사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와사키가 우세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가와사키의 올 시즌 중원과 공격진의 퀄리티를 감안한 선택인데 올 시즌 중원과 공격 라인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수비진에 비해 중원과 공격적인 스쿼드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시미즈가 올 시즌 공격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이고 바탕으로 실점 억제에 힘쓰고 있어 수비진이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구성하는 가와사키의 중원이 수적 우세를 잡고 몰아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비셀고베 대 나고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베는 3연승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대비 팀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측면 자원들의 뎁스와 공격진의 전반적인 활약상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나고야의 수비 라인은 올 시즌 리그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고베가 다소 고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리그에서도 매우 수비적인 후쿠오카를 잡아내는 등 상대가 라인을 내리기만 해도 쩔쩔매던 지난 시즌과는 다른 기조와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가시와 대 가시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가시와와 가시마 모두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비라인과 중원의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전환하면서 미드필더진의 수비적인 약점을 양으로 커버하고 공격 라인의 힘도 뛰어난 가시마가 근소하게나마 앞서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 상태죠. 물론 가시와도 공격진의 구성과 폼은 뛰어난 편이라 가시마가 쉬운 경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교토상가 대 간바 오사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토가 간바를 만났을 때는 전방 압박으로 인한 체력 저하,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고전했지만 이는 간바가 점유를 포기하고 수비에 집중했을 때의 이야기. 간바가 올 시즌에는 점유와 공격으로 팀 플랜을 맞추고 있어 상성에서 교토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바의 수비도 리스크가 있는 편이고 실제로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나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간바의 이선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이 좋은 편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생각하면 낙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WBC A조 네덜란드 대 쿠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WBC가 개막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쿠바의 경기를 개막으로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네덜란드는 WBC 출전 횟수 5회, 최고 성적 4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세계 야구 랭킹이 가장 높은 팀이기도 하죠. 다만 앞선 네덜란드 프리뷰 내용대로 타선에 비해 투수력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쿠바와 대만을 넘어야만 다음 라운드가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시작부터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젠더 보가츠, 조나단 스쿡, 안드렐턴 시몬스 등 MLB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타선의 중심을 이뤄 파괴력을 보여줄 것인데 마운드가 일찌감치 무너진다면 빠르게 다음 경기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쿠바는 WBC 출전 횟수 5회, 최고 성적 준우승을 기록했었습니다. 아마야구 최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국제대회를 주름잡았던 쿠바는 그 명맥을 최근 이어가지 못한 행보를 보였는데 이번 대회에서 쿠바 대표팀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쿠바야구협회가 쿠바 출신 메이저리거들의 국가대표 합류를 요청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를 승인함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빅리거들이 쿠바 국기를 유니폼에 달고 뛰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에서 거물급의 쿠바 출신 빅리거들이 대거 합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롤디스 체프먼, 2020년 아메리칸 리그 MVP를 차지했던 호세 아브레우, 그리고 작년 66경기, 57.2이닝 평균 자책점 1.4영의 특급 성적을 기록했던 시오넬 페레스 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력 자체가 굉장히 강한 팀이며 야구 강국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에 이번 개막전에서도 그 전통을 증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BC A조 대만 대 파나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WBC 출전 횟수 5회, 최고 성적 본선 2라운드입니다. 메이저리그의 탑급 외야 유망주 코빈 캐롤과 신시내티, 레제의 현역 외야수 스튜어트 페어차일드 등 메이저리거 합류가 불발되었지만 자국 프로리그 선수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8강에 도전합니다. 대만이 속한 본선 1라운드 A조 경기는 자국의 타이중 저우지 야구장에서 펼쳐지는데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유리한 고지에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전력은 네덜란드에 다소 밀리는 감이 있지만 자국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이 이 부분을 상쇄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첫 경기 파나마전을 반드시 잡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나마는 WBC 출전 횟수 3회, 최고 성적 1라운드입니다. 지역 예선을 거친 파나마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WBC 본선에 참가합니다. 같은 조의 다른 팀들에 비해 전력이 약한 A조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수 경력을 찾아보면 은퇴 후 캐리비안 시리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선수들도 다수 있으며 메이저리거들의 이름값도 타 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죠. 루벤 테아다 등 왕년의 메이저리거도 현재는 독립리그를 전전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내야의 해고로 꼽히는 에드문드 소사와 요한 카마고가 차출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WBC 프리뷰 및 예상 영상에서 각 조 우승 후보 및 언더독 팀들을 리뷰했었는데 냉정하게 파나마는 가장 먼저 짐을 싸고 돌아갈 팀이 아닌가 싶어질 만큼 너무 열세인 팀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